안녕하세요. 왜 시작하자마자 웃지? 저 신호가 2번 와서요. 큐사인 2번 잘못 왔다 이거죠? 잘못까지는 아니고요. 네. 재밌었어요. 죄송합니다. 말씀하시죠. 네. 오늘 핫장수 아나운서 보니까 네. 너무나 화사하고 말이죠. 네. 진짜 본 기운 그대로. 그래요? 왜 칭찬을 이렇게 해주세요? 네, 젊잖아요. 아니 옷 색깔도 그렇고 네. 저 얼굴도 완전히 이제 뭐 본 기운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서 무슨 좋은 기쁜 소식이 있는지. 뭐 시집 가는 거 아니에요, 곧? 그래? 아닙니다. 제 국장님을 두고 어딜 가겠어요. 아이고요. 아니 우리 정국장께서는 모든 직원들이 말이지 열심히 일하도록 이렇게 칭찬으로 키우는 게 대단한 능력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제가 원칙주의자라서 혼낼 때는 아주 과감하게 혼을 냅니다. 큰 소리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진짜 그런 우리 스스로 개혁하고 혁진하고 하는데 모범을 보신 분이 계세요. 근데 스스로 개혁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진짜 힘들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신 분이 있다고. 예. 네, 과연 어떤 분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신 이채필 전 장관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디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얼굴이 굉장히 밝으시네. 네. 이목구비가 거의 완벽한 미남에 가까우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예. 근데 참 많이 요즘은 어떠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제가 공직 마치고 네. 몇 군데 좀 봉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한국 장애인 재단이라고 거기 이사장으로 일을 맡고 있기도 하고 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초빙 교수를 맡아서 학생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경험도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무보수로 좋은 일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맞죠? 무보수? 아니죠. 제가 그동안 공직 생활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 국민 세금으로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로부터 제가 혜택을 받고 있었고 그러니까 저도 좀 나눠야죠. 그 점에 대해서 장관님께 잠깐 박수 드립니다.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우리 공직자들은 나오면 연금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걸로 기원하시면서 사회적인 이런 기여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죠.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다시 한 번. 대단하시네요. 더욱 제 어깨를 무겁게 하시는 분. 그래도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이 가슴에 조국이란 단어가 좀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젊은이들 가슴속에 조국이란 단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나라가 없고서는 생활이 안정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삶의 공기처럼 그 귀중하죠. 근데 일자리가 없잖아요. 일단 일자리가 있어서 먼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안 되니까 스스로 돌볼 기회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제 느낌. 일자리도 찾아야죠. 또 만들고 해야죠. 일자리 많이 만드셨잖아요, 과거에. 우리 기업에서 또 근로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만들고 유지했는데 요즘은 세계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경쟁도 심화되고 또 빠른 속도로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적응하느라고 다들 힘들죠. 그렇지만 길은 있습니다. 왜냐? 저는 평소에 사회에 있는 곳에 문제 있고 문제 있는 곳에 대안이 있다. 즉 문제가 없는 사회는 없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답을 찾는 것 또한 사람이다. 같이 노력하면 해법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고용노동부 장관 하실 때 이런 우리나라 고용 문제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열심히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고용률 7%를 달성하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핵심적인 과제는 뭐라고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까? 그 원래가 복잡한 문제를 한두 마디로 줄이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큰 문제를 그렇게 쉽게 예단을 하라고 하시는데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요. 지금 문제가 고령화 사회, 동시에 소득 양극화, 그리고 각종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화 이런 숙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노사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되겠죠. 하나씩 하나씩 이제 사안별로 논의를 해야 될 만큼 깊은 과제들을 많이 안고 있죠. 그래도 제가 출입할 때보다는 조금 이제 안정은 돼 가는 것 같아요. 노사정 자체가요. 제가 출입할 때는 아이고 좀 시끄러웠죠. 노동부 출입할 때만 하더라도 뭐 그 무렵이 아마 2000년 전후였죠. 예. 그렇죠. 98년 IMF로 우리 국민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혜를 모아서 마치 집에 있던 금부치까지 갖고 와서 네, 기억이 납니다. 위기를 극복할 만큼 우리 국민들의 위기 극복 의지는 대단하죠. 그렇죠. 그런데 노사 관계에 있어서 대립적인 것보다는 협력적으로 파일을 나눈 것보다 키워서 나누는 이런 것이 중요한데 그동안 한국의 노사 관계도 많이 합리화됐습니다. 예컨대 예전에는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민주주의에서 당을 하나만 운영하라 하는 것처럼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하나 이외는 안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 복수노조 허용이 됐었죠. 그다음에 이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서 전임자 개혁이 있었습니다. 복수노조는 노동조합 운영의 이 민주성 문제고 노동조합 전임자 문제는 자주성 문제거든요. 그것이 13년 동안 세계 정부를 지나면서 해결하지 못했는데 다행히 이 2010년부터는 이제 깔끔하게 해결이 돼서 노사 모두가 잘 적응하고 있고 이제 자부심을 가지면서 세계 어디 내놔도 노사관계에 탄탄한 기반은 만들어졌다 할 수 있죠. 그래도 혁신이라는 게 거기도 있었군요. 그죠? 그렇습니다. 노사관계 혁신이 그동안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이런저런 후진적인 얘기를 들어온 그 안건이 바로 복수노조하고 노조전임자 문제였거든요. 그것을 2009년도에 노사정이 합의를 통해서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했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 마음만 잘 다잡으면 혁신 잘합니다. 제가 직접 그 실무자로서 관여해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애인 재단 지금 맡으셨는데 거기 일종 공기업이죠, 거기도. 거기는 민간 비영리 공익법인이죠. 공익법인. 비영리 공익법인.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 기관은 아니고 민간 기관인데 말하자면 정부가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 일도 많지만 틈새가 있습니다. 민간 입장에서 그 틈새를 메꿀 수 있는 NGO 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나와서 거기 하고 있는데 보통 장애인 하면 사람들이 바라보는 인식이 조금 왠지 부정적이고 뭔가 좀 모자라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장애를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만 봐주면 되거든요. 즉 장애가 그것 때문에 장애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 인식을 좀 개선하고 또 말하자면 다양성 가치를 보편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 그리고 장애인 억울하게 뭐 생기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이제 NGO 차원에서 돕는 사업들을 하고 있죠. 뭔가 제가 아는 장관님은 스스로도 많이 변화도 하고 혁신을 하지만 또 나오셔서 지금도 뭔가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또 혁신을 하시네요. 정부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나와서 제가 봐도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 자기 역량을 잘 발휘하게끔 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입장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이 부분이 맞다라고 보고 제 공직 인생의 전반전이었다면 이제는 후반전 열심히 뛰는 것도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제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문현답. 공기업 말입니다. 공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공기업 혁신, 변화 뭐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요즘 굉장히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 공적인 측면, 국민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면도 있고 또 기관 운영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잘 해야 되는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역대 정부가 다 공공기관, 공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혁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정권에서 끝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즉 예, 예. 계속 또 다른 혁신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 바로 공기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뭐 부채 감축 또는 방만 경영 개선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기업 그 기관 고유의 목적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을 하고 또 기관 자체 운영을 아주 건전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보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5가지 정도 실패 요인을 반복하지 않아야 돼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토론회에 가서 발표한 사항인데 예. 첫째로는 계획을 하다 보면 예. 조그마한 이런 말들, 실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예. 계획할 때까지 예. 우리 국민 모두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조급한 예. 나머지 음. 그거 무슨 소리가 나네? 그 기관장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 문제시하고 예. 감사 들어가고 예. 징계하고 불이익 주고 이런 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예.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 이미 중간 단계에서 힘이 빠지고 예.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예. 지금 말씀하시는 예.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네요. 포괄해서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밀어줘야 된다. 제대로 계획할 수 있게끔 인내하면서 우리가 힘을 실어주자라는 것이 첫 번째. 기다려달라. 예. 두 번째로는 예. 이면 합의 부분이 있어요. 이면합의가 그- 많죠. 맞습니다. 예. 선임들 야합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죠. 예. 당당하지 못하니까 야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그것이 보통 이제 실력이 좀 모자라는 사람이 예. 취임하는 첫날부터 음. 출입 거부를 당하고 이렇게 시작하기 일쑤죠. 예. 그러면 그런 분일수록 예. 가서 뭘 하느냐? 예. 임기 동안 예. 처음에는 잘 하려고 생각하다가 의욕이 좀 꺾이면서 예. 어떻게 원만하게 지내는 방법이 없을까 예. 하다 보니까 노사가 서로가 음. 편법적인 이면 네. 합의를 하게 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예. 그거를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줄이느냐? 누구나 이면 합의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죠. 네. 없애야 되는 게 아니고 없애는- 줄여야 될 정도면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아유. 완벽하게 하려면 없애야 되지만 예. 우선 줄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줄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 해야 됩니다. 노사가 예. 서로가 합의를 할 때 예. 뭐를 어떻게 한다라는 것과 함께 예. 우리는 이면 합의하는 것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 즉 공개하는 사항만 예. 노사가 서로 지키기로 한다라는 약속을 예. 네. 두 당사자 스스로가 하는 걸로 예. 우리 국민 운동을 펼쳐 나간다면 야, 그 좋은 방법. 따로이 별도 합의를 하더라도 다 예. 공개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공개하지 않은 것은 효력이 없는 걸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그럼 노사가 이제 동의하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낙하산 인사 문제입니다. 예. 흔히들 낙하산 인사라고 얘기하면은 예. 실력 없이 날라온 경우를 낙하산 일반적으로 인사라고 그렇게 합니다. 말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의미의 낙하산 인사가 가가지고는 음. 주로 편법 이면하기 쉽습니다. 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관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전문성 그리고 노사 간에 설득하고 리드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개념에서 낙하산이라 할지라도 예. 그런 실력과 리더십이 있으면은 예. 적재적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예. 무조건 예. 낙하산 인사 배척하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개념을 이렇게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음. 실력과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음. 얼마든지 선임할 수 있다. 예. 왜냐? 민간에서는 예.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예. 협력업체 가서 효과를 잘 내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낙하산 그렇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공공기관, 공기업도 예. 정치권이나 예. 뭐 부처에 있던 사람이 음. 이 퇴직하고 나서 얼마 뒤에 가더라도 맡아서 성공할 수 있는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면 되는 거거든요. 아, 그 점을요, 저는 장관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공공기관 이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번 선임을 해보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낙하산도 오는 게 좋다 이거죠. 와가지고 추천위원회에도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서 선정이 되면, 뭐 낙하산이든 뭐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찍어가지고 그 사람을 내려보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임원 추천위원회라는 게 그 사람을 그냥 추인하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현재 낙하산 누가 와도 무슨 그렇죠. 문제가 있어.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예. 원만하게 다 밟은 것처럼 돼 있는데 혹시 예. 문제되는 인물을 찍어서 절차로 합리화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많지요. 처음부터 예. 추천위원회 정권을 맡기고 예. 추천위원회에서는 예. 그야말로 이 기관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을 정한다면 낙하산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국민들이 그걸 믿어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나 뭐 선거 공신이라 하더라도 아주 역량 있는 사람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은 추천위원회에서 판단해서 맡길만 하면 맡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낙하산 개념을 한번 새롭게 역량 위주로 보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또 네 번째, 네 번째, 예.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 정치 활동에 대한 규제 조항이 예. 지금 사각지대가 있어요. 공무원이나 예. 출자 기관의 경우에는 정치 활동 제한이 있습니다. 예. 네. 예. 근데 공기업,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예. 100% 정부가 출연하는 기관이에요. 예, 예. 즉 공무원에 가깝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정치 활동 제한 규정이 공문법상 공공기관은 적용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아. 동시에 어. 공공기관 운영법뿐만 아니라 공직선거관리법, 네. 정당법에도 공공기관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요즘은 그 기관에서 입후보도 아무런 제한 없이 정치활동 막 할 수 있게 네. 되는 것이거든요. 아. 그럼 노동조합하고 그 공공기관하고 연기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많죠. 그렇다면 예.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에서 예. 이렇게 정치활동 중립성을 유지할 어.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 그것은 규제의 사각지대라고 되어 있죠. 와. 그 부분도 예.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할 수 예. 있고 예.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예. 계획을 하려고 하면은 예. 치밀하게 검토하고 준비하고 전략을 마련해야 됩니다. 음. 준비 없이 당위적으로 이상론적으로 하다가 보면은 예. 수용할 수 없는 공감대 조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예. 고쳐서 예. 이 요리를 잘 할 수 예. 있는 선수가 예. 일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틀을 짜야 되는 것이죠. 예. 장관님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예. 아까 부채 경영, 예. 그 방망 경영 이게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요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공기업도 마찬가지로 시장처럼 어느 정도 경쟁을 도입해야만 이 금오지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를 네. 들면 한전이 있다. 한전이 독점적 기업이란 말이에요. 독점적 기업으로 하여금 너희 스스로 계획하라고 아무리 그렇게 해본들 그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을 어느 정도 몇 개, 두서너 개 그 소위 그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을 분할해 가지고 경쟁을 시키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야, 장관님 그건 뭐 어떻습니까?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그렇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예. 원래 물이 고이면 썩는다라는 네. 얘기를 누구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떤 경쟁 요소가 있으면 자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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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경영상 예. 당의 직원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을 생각하고 예. 또 민간이라면 안이하게 경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일깨울 수 있기 위해서는 스스로 혁신을 해야 되지만 안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한 경쟁을 시키는 것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혁신이 되게끔 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 이제 CEO가 가잖아요. 그분은 일정 기간 있다 가시는 분이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늘 있는 직원들이에요. 예, 예. 그리고 그분들이 늘 있는 직원들이 그 회사의 전체, 기관의 전체를 다 꿰뚫고 있어요. 장단점까지도. 새로 오신 분은 그거 꿰뚫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동안 이제 다 이렇게 내 편이 되는 거죠, 뭐.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그냥 편하게 있다가 가고 싶어 하는 거죠. 뭐 처음 공공기관에 부임하는 기관장들이 처음에는 다 잘하려고 하죠. 예. 하다 보면 예. 이제 자기가 실력이 좀 확실치 않거나 예. 예. 노사관계가 좀 대립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경우에는 수준을 좀 낮추죠. 그렇게 하다 보면 직원들이 잘 압니다. 이 기관장 정말 확실하게 기관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실력과 리더십이 있는 분이구나. 네. 아니면 이 사람 곧 있다가 갈 사람이구나. 힘이 빠졌구나. 직원들이 예. 이 CEO를 모실 것인지 예. 아니면 노조하고 잘했어 아, 예. 적당히 지내게 할 것인지 선택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직원들이 존경하고 열정적으로 솔선수범을 보이는 그런 CEO가 가서 일한다라고 하면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경쟁 여건이 조성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방만 요인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분 다섯 가지 아까 여기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CEO들이 가서
과연 공공기관 가서 열심히 정열적으로 일할 수 있느냐 하면 저는 그게 상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공공기관들 평가를 할 때 기획재정부에서 일률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쭉 평가를 하다 보니까 한전이나 무슨 뭐 가스공사나 뭐 노동부 기관 똑같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놓고 그걸 평가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 어떤 기관장이 똑같은 평가 기능이 다른데 네.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 어디가 자기 드러낼 수 있냐고요. 그 가장 큰 방법이 노비다, 노비. 그래서 공공기관장들이 평가위원인 대학 교수들한테 노비로 다닌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는 제가 보기에는 말씀대로 그런 그 대안을 해본들 시행이 되게 힘들지 않겠냐. 참으로 오늘 할 얘기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조금 일리가 있긴 하지만 예. 좀 예. 지나치신 표현이 아닌가. 예, 예, 왜냐? 예. 일단 본인이 그 공공기관장으로 가서 일하겠다라고 마음 먹었다 그러면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지표라는 것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표가 있지만 그 기관의 고유한 목적 사업을 잘 수행하기 위한 평가 부분도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공부 잘하라고 선생님이나 부모님 말했을 때 열심히 성적을 잘 낼 수 있게끔 실력을 쌓으라고 했지 컨닝하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로비로 하려고 접근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전공법으로 자기 본질에 충실하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아마 대부분 할 겁니다.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면 훨씬 더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런데 공개 왜 부채가 꼭 1000조가 다른 넘었는데 데서 어떻게 오시는 줄여야 거죠? 됩니까? 그걸? 예. 그것은 이제 부채를 줄여야 되는 거는 맞죠. 예.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선투자 차원에서 시간이 흘러서 많이 투자할 것을 미리 투자하면 적게 투자할 수 있거든요. 즉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못 막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타당성, 효과성 차원에서 잘 분석하면 될 것인데 문제는 그 투자가 옳으냐, 맞느냐 이런 판단부터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고 생각했을 때 근데 워낙 많으니까. 옳은 방향이라면 갈 수 있겠죠. 근데 워낙 많잖아요. 사실 천조, 가계부채 천조, 언제든지 우리 경제에 그냥 한 방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는 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로 예. 합쳐서 보면은 그렇게 나타나지만 기관별로 기관에서는 사업 하나하나별로 정밀하게 검토하는 데서부터 저는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이 옳으냐, 타당하냐, 이 방법이 맞느냐. 그렇게 봐야지. 무조건 지금 부채가 너무 많다. 아니면 부채가 적으니까 안심해도 된다. 이것은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근데요, 저는 저희들 취재 현장에서 많이 듣는 말 중에 신의 직장, 예.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 이들을 보면 다 공공기관 내지는 공기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저희 상당히 입장에선 참 부럽거든요. 제가 공직을 지낸 사람으로서 예. 또 공자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종의 책임감이 있고 제가 또 공공기관을 지휘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은 착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일부가 그렇게 이제 방망요소로 가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신분을 안정시켜주는 대신 업무에 전념하라는 하나의 조건부였기 때문에 서로가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서로가 본래의 소명에 충실한다면 오히려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않고 전념할 수 있게끔 하는 길도 되기 때문에 너무 그거 질투하지 마시고 오히려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즉 우리가 견제하면서 또 스스로 혁신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역할함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오늘 정말로 고맙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벌써. 네. 그냥 훅 갑니다. 여쭤볼 게 많았는데 난 할 말 아무것도 못했는데. 어떡하죠. 시간이 많이 넘었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믿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믿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사랑의 언어 5가지가 있어요. 예. 그중에 인정하는 말이 있어요. 선물도 있고 스킨십도 있고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사랑의 말씀들 하시네. 아이고, 맞습니다.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